오늘 조이금 방송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할 때 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자, 오늘 주제 뭐죠? 페미니즘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오늘의 주제 페미니즘의 역사입니다. 언젠가 한번 하기는 해야 하는데 글쎄 이걸 언제 해야 할까? 자, 그래서 올해 이거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 2024년 1월에 페미니즘의 역사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직원회의에서 한번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다요 컴퍼니는 이미 2024년 1월쯤에 한번 페미니즘의 역사를 올해 안에 다루자. 요거를 이미 효부를 쳐놨다. 대한민국 현재 있는 이슈 동덕여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제작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노란 딱지, 줄여서 노딱이라고 하죠. 노란 딱지를 받던가 말던가 영상을 올릴 예정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오늘 조이금 많이들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딱 들으면은 어떠세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2024년 11월 29일인데요. 그냥 딱 들으면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는요, 자초한 게 있습니다. 자초한 게 있어요. 누가? 페미니스트들이 자초한 건 아닙니다. 가짜 페미들이 자초한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잡아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로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가짜 페미니스트들이 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 체감상 거의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 중에 90% 이상이 가짜 페미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본인들이 페미니스트라면서 자칭 페미니스트라면서 이상한 활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페미니즘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가짜 페미인 걸 몰라. 이게 제일 문제야. 지금 조상 가짜 페미들이, 선대 가짜 페미들, 이제 선배, 선대, 조상, 그 조상 가짜 페미들의 영향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본인들이 진정한 페미니스트인 줄 알고 가짜 페미가 된 지금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들이 몰라요. 그거를. 참 안타깝죠. 또 어린애들의 인생 골로 가게끔 선동하는 짓거리 그만 멈춰야 됩니다. 인생 골로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리고 이 가짜 페미들은 정치병과 결을 함께합니다. 결을 함께한다. 거의 뭐 동급이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요런 것 좀 우리가 함께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페미니즘 말 그대로 뭐예요? 여성주의입니다. 여성주의. 자, 여기서 근데 이거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여성주의는요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과거의 대한민국만 돌아봐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특히나 유럽이나 북미만 해도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지금 엄청나게 진보되었다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여성인권과 여성주의는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건 정말 선 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었어? 미국이란 나라가요. 여성 투표권. 지금 투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성인이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지. 미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는 그 국가조차도 1920년부터 여성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뉴욕의 여성 참정권, 여성 투표권 퍼레이드를 하는 1912년 5월 6일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이란 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간다요가 이제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계속 쓸 건데 절대로 이 페미니즘 단어를 썼을 때 가짜 페미를 떠올리거나 동덕여대를 떠올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런 데 쓰는 단어가 아니야. 이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저런 데 갖다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짜팸이라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그 흔하게 있는 똥글 쓰는 애들 중 하나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페미니즘이란 게 뭐야? 어찌되든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짜들은 세상
세상이 사회가 더 나아지길 원하지 않아요. 남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혐오 부추기고요. 그리고 다 같이 고립되고 다 같이 멸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에게, 이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그 자체도 별로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 가짜 페미들이 너무너무 반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진짜로 차별이 있었어요. 여성과 남성 간의 차별. 그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이 페미니즘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한국의 가짜 페미들은 페미니즘을 지향하지 않아요. 필요한 걸 지향하지 않습니다. 자칭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체감상 90% 이상인 가짜 페미들, 정말 필요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자,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가짜 페미들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고립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으쌰으쌰 늪에 들어가자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자, 아주 단편적인 예가 4비운동이야. 비연애, 비성관계, 비출산, 비결혼. 내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걸 왜 추구하죠,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연애를 하든가 말든가, 성관계를 하든가 말든가, 출산을 하든가 말든가,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왜 다 같이 연애 안 하고, 다 같이 성관계 안 해야 되고, 다 같이 출산도 안 하고, 다 같이 결혼조차 안 해야 됩니까? 이걸 왜 그러는 건데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리고 무언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원한다면은 셀프로 고립되고 셀프로 늪에 들어가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죠.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세대들 특히 왜 지금 이 가짜 페미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북해하고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같은 여성들, 대한민국의 그 또래인 여성들조차도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쌩을 까고 이상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가짜팸이라서 그래요. 가짜팸이. 가짜팸이라서.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지길 정말 원한다면은 누군가 상대방, 자기랑 의견이 다른 그들과 뭔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아니면 대화 소통 안 하면은 알아보기라도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듣지도 않아, 알아보지도 않아, 귀 닫고, 눈 닫고, 코 닫고, 입 닫고, 전부 다 닫고, 셀프 고립, 셀프 늪. 정말 진정으로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정말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이런 비하 단어를 쓰거나 비하 표현을 쓰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야죠. 저런 걸 쓸 리가 없죠. 정말로 세상이 나아지길 바랬다면. 그죠? 사회적으로 본인들을 셀프로 고립시키면서 사회성은 점점 바닥으로 칩니다. 대한민국 GDP 지금 점점 경제성장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건보료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남이 낸 건보료로 병원 다니고 지금 이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이 사회성이 없고 사회성을 기를 의지와 노력도 안 하면서 나라 탓, 남자 탓, 세상 탓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남자들이 많아서 위험해서 사회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 소름 끼쳤어. 별의별 말들을 빙빙 돌리고 별의별 표현을 다 써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 그리고 정말 본인들이 좀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인정받으려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비전이란 개념이 있죠. 비전이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떨쳐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엄청나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의 뜻을 펼치겠다, 이런 게 비전 아닙니까? 이거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건강한 방식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보내려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려면 방구석에서 나가야 되는데 방에서 안 나가요. 또 내가 커뮤충들한테 항상 얘기하지, 방구석에서 나가서 일하라고. 제발. 얘네도 안 나가. 자, 지금까지 간다요가 뭐를 깐 거예요? 뭐를 깠습니까? 간다요가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깠습니까? 아니죠. 간다요는 지금까지 페미니즘을 깐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간다요 컴퍼니는 절대로 페미니즘 그 자체를 깔 생각이 없습니다. 가짜 페미를 깐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의 역사를 얘기할 건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간다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 필요했다. 지금도 필요할지도 모르고. 자,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에 나오는 자주 쇼츠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991년에서 1992년까지 했던 드라마죠. 한 6, 7개월 방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대발이 아빠, 대발이 아버지. 이거 대발이야. 최민수 씨가 대발이고 이순재 선생님이 대발이 아빠예요. 여기 김혜자 선생님은 대발이 엄마고 와이프가 하이라 씨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이라 씨가 되게 배운 여자야. 그 당시 시대에 흔치 않은 굉장히 이제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보다 더 잘났어. 학력도 더 좋고. 그 과정에서 이제 티격태격하고 엄청나게 가부장적이야. 대버리 아버지도. 근데 이제 남편이 잡혀살 하이라 씨한테 점점 그러면서 가정과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드라마거든요. 저런 드라마가 91년도에 방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가부장적이었고 페미니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지금? 필요와 노력을 해야 할 카테고리와 포인트를 벗어나서 이상한 것에 집착을 하고 이상한 걸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무조건 들어눕고 때를 쓰고 그죠?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역사를 시작할 건데 내가 의미가 없다 싶더라고. 페미니즘의 역사 진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그 역사를 내가 준비를 했고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현재 대한민국 2010년 전으로 시작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현재의 대한민국만의 페미니즘 운동 전혀 별로 상관이 없어. 진짜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사를 다 했더니 의미가 없는 거야 또. 그래서 그냥 오늘 이 페미니즘의 역사는 그냥 짧고 굵게 설명드리고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옛날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참정권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국회가 생기고 의회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성들은 투표권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여성 투표권 운동이죠. 요게 페미니즘 운동의 시작이에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이미 1800년대 초중반부터 써왔는데 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요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 동일 임금, 남성하고 여성이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 돈을 훨씬 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흘러오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 이유가 있고 사실 중요성이 있었고 아무튼 그게 이제 점점 평등사회로 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굳이 구태여 많이 구별하고 그런 게 사회 전반에서 좀 줄어들거나 없앨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들이 차별받던 것들, 여성들은 대학 갈 필요도 없다, 여성들은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한다, 이런 것들 철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별받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한창 이제 1세대 초반 페미니즘 운동에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없애자라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근데 1900년대 초반에서 1950, 60년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도 끝났어요. 그죠?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요. 이때가 됐는데 여성들 중에 우리가 알기로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보다 훨씬 선배 페미니즘 운동가들, 그분들이 1900년대 초반에 운동을 해가지고 많이 변했다고는 하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50, 60년대를 지나면서 한창 뭐가 유행이었습니까? 일단 비틀즈 노래, 프레디 머큐리 노래 기억나시나요? 1960, 70년대 거치면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유행했던 거야? 한창 68혁명 이후에 이제 히피 문화, 평화, 진보, 개혁, 변화, 꼰대들 다 꺼져라, 자유, 프리덤 요런 게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때가 한창 1960년대를 시작으로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자, 요런 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당연히 페미니즘 운동,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집니다. 이어져 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볼 때 1세대와 2세대는 완전히 좀 다르게 이제 간 거예요. 1세대부터 활동하던 사람들이 무슨 50년 뒤에 할머니 되는데 갑자기 2세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2세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있었어요. 미국입니다. 이거 좀 신기했어. 미국과 영국이 둘 다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던 아주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게다가 영미권이라고 부르고 같은 영어를 쓰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릅니다. 서로. 미국의 페미니즘 운동과 영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천지 차이입니다. 영국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운동권이었다. 너무 강성이었다. 우리가 좀 불필요한 변화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좀 그런 목소리가 이제 안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100% 찬성한 건 아니겠죠?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싸우고 뭐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계속 요구해야 된다 아니다 이젠 그만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전에 강력한 어떤 그 요구사항들을 더 늘리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가정이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어머니, 여성으로서 정해진 삶의 어떤 그 관념과 규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그냥 좀 자유롭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그런 거를 조금 좀 강조했던 거예요. 영국은. 이 정도면 사실 페미니즘 운동치고 그렇게 극단적인 게 아니거든. 근데 왜 영국이 이 정도에서 끝났냐면은 이게 추정인데요.
아마도 추정컨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194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예요. 그때부터 이미 복지국가를 준비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뭐야? 애가 태어났어. 요람에 있죠? 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영국이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시작한 걸 북유럽이 보고 따라한 겁니다. 북유럽이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한 걸 보고 북유럽도 따라한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영국이 이런 사회 간접 복지제도 같은 게 발달된 나라였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 아마도 영국의 페미니즘 운동이 극단성을 띠면서 전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미국은 아니다. 미국은 아니었다. 이 세상은 애초에 남자들 위주로만 세상이 이루어져 왔고, 항상 남자들이 지들만 잘났고 자기들만 해먹어 왔고, 이 세상 자체가 문제다. 아예 갈아엎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1960, 70, 8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서 생겨요. 요거를 보고 이제 보통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극단적인 페미니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학자들이 만든 단어예요. 아, 우리는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하자 이랬겠어? 그냥 한 거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 극단성을 띠는 페미니즘 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거를 그 이전의 페미니즘 운동과 구분해야 된다면서 레디컬이라고 붙인 겁니다, 이름을. 아예 세상을 갈아엎어야 한다. 자, 근데 다행일까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요,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 세력이 주류가 아닙니다. 페미니즘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는 아니에요. 대부분 주류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에서 개 옌병하던 애들 이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인터넷이 발달하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 옌병을 하던 애들, 이거 페미니스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인터넷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이제 이용해서 난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 개지랄 연병 떨어야지 하면서 개 옌병을 하는 애들이 많아져요. 많아집니다. 그쵸?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옌병하는 애들 중에서는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커뮤충도 있었고요, 여염이 있는 애들도 있었고, 남염이 있는 애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가짜 페미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저 시대에.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머리를 남자처럼 깎아야 한다. 이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탈코르셋.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탈코르셋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탈코르셋 운동을 하자, 요 얘기를 하는 나라가, 이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정말로 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줄 알았어. 아니야, 그게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운동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해서 좋다 이거예요. 나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운동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네요. 왜 안 바뀔까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의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도 이 레디컬 페미니즘, 극단성을 띠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주류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많기는 많겠지.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근데 인구 비율로 따지고 퍼센트로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퍼센트 뭐 따질 거예요? 딱 보면 많아 보이긴 하겠는데, 워낙에 인구가 많은 나라야 미국은. 3억이 넘는 나라라서.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정의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에 많아요 얘네가. 지금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이제 정의를 굳이 내려주는데, 이런 단어 쓰지 말죠. 그냥 가짜 페미라고 하면 됩니다. 극단성을 띠고 있으면서 논리성도 띠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목소리 크고 남의 얘기 안 듣고 그러면은 대부분 무언가 사회가 발전적이고 바뀌고 그런 걸 원하질 않아요. 가짜야, 그냥 가짜. 레디컬이나 무슨 뭐 단어를 붙여주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진짜로 극단성이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열심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성토하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열심히 이제 전도하는 감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레디컬 페미니즘 중에. 근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이미 페미니스트들이 가짜 페미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대 조상 가짜 페미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해서 본인들이 지금 진짜 페미인 줄 알지만 자기가 실제로 가짜 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사회가 발전적이고 좀 더 좋은 방향성을 띠고 갈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몇 명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력도 했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질 않아요 거의.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 페미니즘 운동을 보면은, 페미니즘이 이제 해석하면은 여성주의 아닙니까? 여성운동. 근데 동성애자 성소수자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이럽니다. 그죠? 성소수자라고 쓰자. 이건 무슨 조합일까요?
이게 뭘까요? 같은 편일까요? 아니 뭐 공유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각각이야. 그리고 오히려 이 페미니즘 우리나라 가짜 페미들 중에서는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기들한테 유리해지기만 하고 어깃장을 놓고 어거지를 부리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동성애자들 중에 특히나 게이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엄청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결을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진짜 페미니스트들 중에 현재의 가짜 페미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퀴어 시위라던가 이런 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똑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상황이 조금 비슷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얘긴데요. 이거는 지금 좀 복잡해지는데 이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의 관계 같은 걸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북미나 유럽 여기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야 아직도. 근데 북미나 유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가짜 페미라던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말고 그냥 아주 그 온건한 페미니스트들 있죠. 그 사람들과 퀴어 시위하는 사람들이 연대하는 게 해외에는 많은 거예요. 해외에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함께 갈 때가 있어요. 함께 갈 때가 있는데 항상 간다요가 지금 얘기하지만 가짜 페미와 페미니스트는 구분해야 된다. 함께 갈 때가 있기는 있는데 주류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그 세력이 원래는 결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페미니즘도 과거에 차별받던 여성들 그 차별받던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좀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평범하게 동등한 입장이 되고 위치가 돼야 된다. 성소수자도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연대가 가능한 게 있어 실제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페미니즘 역사만 따로 이제 얘기할 건데요. 2000년대, 2010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심 많으시죠? 요 시기가 가장 관심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은요 과거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꽤. 근데 너무 소수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았어. 다른 여성들에게조차도 관심을 못 받았어. 근데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갑자기 갑툭튀된 느낌으로 페미니즘이 튀어나와요.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느낌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장에서 그전에도 페미니즘이 있었다? 맞는 말인데 그게 과거부터 이어져 와서 커졌냐 이 말이요. 인터넷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갑툭튀급으로 튀어나온 느낌으로 페미니즘이 커진다는 거죠. 좀 그런 느낌이란 거지. 일단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그 과정 이 2000년대 2010년대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 일단은 90년대와 2000년대 요 20년 간다요가 태어나서 이제 10대가 되는 과정이죠.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빨리 많이 변화했습니다. 경제적인 게 변화했다기보다 사회의 문화, 도덕, 윤리, 시민의식 이런 차원에서 너무너무 빨리 변화했어요. 이것도 뭐 냄비 근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야. 일단 간다요가 91년생 아닙니까? 그죠? 제 또래 전후의 아버님 어머님이 아마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중반생이실 거예요 아마. 사실 이 세대가 많이 가부장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1960년대생 분들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갑자기 70년대생 분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과정에서 신인류라고 불린 세대예요. 이분들이 신인류. 지금 현재의 대학생분들의 부모님 세대겠죠 지금. 아니면 중고등학생. 이 70년대생부터는요 애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집은 아빠 발언권 없어. 엄마가 힘 제일 세. 모든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는 거야.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지만 집집마다 다르니까 있었겠으나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듣기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생 분들이 부모님이 된 요 세대부터는 좀 그런 말이 좀 심심찮게 들린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세대가 지금 바뀌면서 바뀌었다가 아니야. 그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를 이해하고 이제 2000년대부터 2010년대의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운동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보면 안 돼 절대로. 자, 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4차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해. 4차. 요 시기를. 근데 이거는 학자들이 공인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부르는 그런 거예요. 왜 4차라고 하냐면은 인터넷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페미니즘 운동이 전개됐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운동 요런 거라고 해서 이제 4차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인터넷과 함께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4차 운동에서 미투 운동
운동만 있었느냐? 아니죠.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룩해낸 4차 페미니즘 운동은 미투 운동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인터넷의 발달은 항상 똥글 쓰는 애들을 양산해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페미니즘 운동을 저 4차 때 2000년대 2010년대에 하시던 분들이 셀프로 제살 깎아먹고 셀프로 대한민국에서 특히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이미지가 진짜 골로 가게 만드는 셀프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복잡한 게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어. 4차 그 페미니즘 운동을. 간다요가 이번에 페미니즘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제일 현타 온 시점이 이거예요. 제일 현타가 왔어 진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여성인권과 어떤 페미니즘 그리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 과거의 어떤 관행이나 관념들을 좀 버리고 변해야 된다. 이런 게 사회 전반에서 합의를 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게 딱 1990년 2000년대예요. 나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2010년대 2020년대만큼 객각 막히고 꼰대 같은 사회가 없어요. 젊은 세대든 나이 든 세대든 진짜로 특히나 젊은 세대. 지금 솔직한 얘기로 2010년 2020년대에 지금 젊은 20대 30대 대화 통합니까? 존중합니까? 다른 사람 말 들어줍니까? 안 듣죠? 듣지도 않아요. 지만 잘났다 그러지. 90년대 2000년대가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사람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분위기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절대치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90년대가 훨씬 꽉 막힌 거 맞죠. 근데 현재에서 변화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거로만 보면은 지금이 훨씬 꽉 막혔다 이 말이야. 이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게 바뀝니다. 아마 떠오르는 거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근데 간다요가 이제 저 90년대 2000년대를 거쳐서 학창시절을 거치고 대학교를 가죠 2010년대. 자 대학생이 됐는데 여자니까 뭐 당연히 너네는 이렇고 남자니까 뭐 당연히 이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당연해지고 있었고요. 간다요가 생각하기에 현재 지금보다도 바란스가 딱 맞았어요. 뭐가 바란스가 맞았느냐? 바란스가 맞았다는 게 뭔 소리냐?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갈등이 없었다 이 말이야.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를.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여성운동 반대해야 된다.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크게 그거를 듣고 정말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반대한 거는 2016년부터예요. 2016년. 언제야 2016년이?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요때까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 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세대들 남성들 같은 경우에 제 또래만 해도 아 맞아 옛날 어른들 옛날 엄마들 할머니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아 시집살이 개쩔고 이거를 다 알아.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으신 분들 80년대생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의 삶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공통의 생각이 있었어. 과거와 똑같으면 안 된다. 공통의 생각이 있었던 거야 진짜. 그게 합의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 2000년대에도 군 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그런 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사회 전반에 젊은 여성과 남성 전반에 걸쳐서 난리치고 그런 주제까지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지만 자 남성연대에 성재기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옛날부터 활동을 하신 게 맞는데 이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거는 2012년과 13년이에요. 이분이 활동을 그 이전부터 했었어도 이분이 특히나 주목받았던 건 2년밖에 안 됩니다. 2012년, 13년.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TV에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는 2012, 13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남자분들, 특히 젊은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 이거 관심 많죠. 2000년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출발합니다. 2001년에 여성부가 시작돼요. 2001년, 2년, 3년, 4년, 5년에 여성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난리쳤던 분들 손 좀 들어봐.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 뭐 여가부가 쓸데없는 예산을 쓰니까 당연히 뭐 반대를 하게 된 거다. 그때는 왜 반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쓸데없이 예산 쓰는 부처는 솔직한 얘기로 여가부 말고도 많아요. 기재부도 그렇게 쓰고 국토부도 진짜 많이 씁니다. 그따위로. 노동부도 진짜 쓸데없이 예산 많이 써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 굉장히 많은 곳이 쓸데없이 예산 많이 씁니다. 여가부뿐만이 아니야 솔직히 파보면은. 근데 왜 특히나 얘한테만 난리냐는 거야. 얘를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얘한테만 특히나 반대를 하는 젊은 남성들이 많아졌냐는 겁니다. 내 얘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가짜 페미가 튀어나오고 우선 여가부에 대한 그 관심이
처음 시작된 게 아니야. 가짜 페미가 튀어나오면서 여가부도 반대하는 거야. 순서가 달라요. 산 순서가.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간다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불쌍한 세대야. 특히 80, 90년대생들. 내 또래예요. 제일 불쌍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젊은 남녀가 편하게 연애를 못하는 세대예요. 서로 편하게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이게 진짜 제정신인 세상입니까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그거를 말할 건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왔느냐 이 말이야. 페미의 역사냐, 페미가 어떠냐 이걸 평가하고 잘잘못 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쩌다가 있다고 세상이 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 복합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 지금의 여혐 남혐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간다요가 간피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실제로 그 순서 과정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를 해석하는 거에서 간피셜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 2000년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요 페미니즘 운동이 있든 여성 운동 뭐 그런 게 있든 간에 알바노야. 솔직히 2000년대에 페미니즘 운동 했다고 해서 60년대생 이상 50, 40, 30년대생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페미니즘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할머니들이 갑자기 밥 안 하고 할아버지들이 집안일 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든 2010년대든 그런 운동이 있었던 거는 전혀 적용사항이 안 되는 세대가 많은 거야 지금. 그리고 구분을 해야 돼 이거 세대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이런 어떤 특정 페미니즘이든 가짜 페미든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 젊은 세대부터 바뀝니다 보통. 그죠? 기존의 관념을 갖고 있던 40대 이상이 되면 잘 쉽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자, 2000년대에 60년대생들 우라빠야 우라빠 엄마 이미 40대였습니다. 이분들 중에 여성운동, 페미니즘? 글쎄요. 글쎄요, 뭐 얘기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딱히 자, 근데 2000년대의 신입사원이었던 30대에서 20대 후반이었던 1970년대생들 이분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간다요가 느끼기에 1960년대생들과 70년대생들은 그래봤자 10살 차이인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진짜로. 자, 그리고 이 1970년대생분들이 20대였던 1990년대 그리고 1970년대생들이 30대가 된 2000년대 이 20년은요 대한민국 대진보의 시대였습니다. 정권이 진보 정권이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거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단순한 학생운동이 있었어야만 진보가 아니야. 군부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다양한 목소리를 그 이전에 그냥 단순하게 민주화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시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수많은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저 20년은. 시민단체도 정말 우르르 생기고 큰 이슈 정말 대의적인 정말 대한민국 전반에 적용돼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 개개인들의 아니면 특정 이익 집단의 짜잘한 주장들 이런 작은 시위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제 한창 보급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의견도 공유하게 되고 토론도 엄청 좋아해. 2000년대 백분 토론 기억나시나요? 2000년대에 간다요 중고등학생 때 백분 토론은요 주제가 정말 별의별 게 다 주제였어요. 진짜 다양했습니다. 요즘은 뭐 백분 토론 다 주제가 다 거기서 거긴데 2000년대는 정말 백분 토론의 전성시대였어.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처음 접하는 이슈 처음 보는 주제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시청률도 엄청 높았어요. 저 때는 많이 봤습니다. 저 때. 자, 좋다 이거예요. 일반화까지는 아닌데 2000년대의 분위기를 겪은 70년대생들 기성세대가 된 기성세대임에도 그들은 많은 거를 받아들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진짜 이 1970년대 80년대 초반 분들은 여성인권 개꿀 시대야 진짜. 이분들은 진짜 여성인권 개꿀 시대예요. 왜냐면 이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된 그 시기가 2000년대 아닙니까? 그 시기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매너 있게 행동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건 옛날에 이제 연애 방식이거든 사실은. 1960년대 70년대생 분들 대부분 당연히 매너 있게 행동해야 되고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연애를 할 때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거 1970년대생 분들은 아실 거야.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 지금.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근데 버스가 끊긴 거야. 여자친구도 버스가 끊겼어. 그러면 본인의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여자친구 택시비를 주고 본인은 걸어갔던 시대예요. 그런 데이트가 너무너무 흔하게 있을 시대야. 지금 개 조지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 옛날에는 그게 너무너무 당연했던 시대예요.
매너야 그게 매너. 남자라서 그래야 됐던 거야 그때 시대는. 근데 여성 인권도 신장되는 거야. 요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개꿀이지. 이거만큼 개꿀이 어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개꿀이었어 2000년대는 진짜.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남자가 당연히 데이트 비용 거의 다 내야 됐고 너무 당연했어. 뭐 여자가 커피를 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일 안 하면서 생활비 벌어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1970년대생 분들도 연애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IMF가 터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들도 우리 엄마들도 직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죠? 그래서 1970년대생들한테는 과거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한 남성의 책임감은 가는데 여성의 인권도 신장이 돼서 제일 힘든 세대야 내가 볼 때. 제일 고생스러운 세대야 내가 볼 때. 아주 뭐 정말 그런 세대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자 근데 얼마나 좋은 시대였습니까 그쵸? 근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인터넷 보급이 되면서 찌질한 애들 어디든 있어요. 찌질한 애들은 DC 수많은 커뮤니티 여시 등등등등. 자 이런 커뮤에서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왜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다 내야 되냐 이런 드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2000년대 저 중고등학생 때 자주 들었던 단어예요. 물론 고등학생들이 저 단어를 체감할 건 아니에요. 80년대생들이 많이 얘기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90년대생들한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된장녀 김치녀란 단어가 와닿을 때가 아니야. 돈이 뭐가 있어 남자애들이 그 중고등학생인데 이미 대학생이거나 20대 중후반이 된 남성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던 거죠. 저 때 나옵니다. 저게 남자한테 바라는 것만 많고 졸라 짜증난다 요런 게 이제 있었어요 2000년대에.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1970년대생 남성분들은 매너는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여성인권도 신장된 거를 받아들인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80년대생 형아들은 인터넷의 커뮤니티들에서 된장녀 김치녀 얘기를 해요. 그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는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8090부터 데이트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남자들끼리의 문화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형들이면 동생들이 뭘 사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들이 동생들하고 놀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잠수를 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만나면 사줘야 되거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트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선후배 관계부터 사회 전반이 문화가 많이 변한 거야. 젊은 세대에서. 그래서 이제 데이트 문화에서도 80년대생 형아들, 나보다 형아들이지 몇 살? 그 형아들부터는 여자들이 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해요 이제. 남자가 밥을 사면 여자가 커피라도 사야지. 이거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아마 처음 듣는 얘기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좀 아무리 그래도 여자랑 데이트하면 남자가 좀 그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시는 어른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남자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해.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사회적 합의를 이룹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2010년 초반에 저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때 데이트할 때 제 주변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가 100% 다 안 내고 여자가 조금 낸다. 이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거지라고 생각하거나 이거에 대놓고 막 반발하는 여자애들 흔치 않았습니다. 정말 찾기 쉽지 않았어요. 합의가 된 겁니다 또. 합의가 된 거예요. 나이든 70년대생들도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8090 초반도 합의를 이룬 겁니다. 요때까지만 해도 남녀 갈등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관심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죠? 전혀 관심 없어. 된장녀 김치녀를 이제 한국의 이제 가짜 패미들 중에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먼저 된장녀 김치녀로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같은 말이냐면은 다 잘못된 거야. 애초에 된장녀 김치녀를 쓴 것도 잘못된 건 맞는데 네가 나 때렸으니 나도 너 때릴 거야 라는 게 얼마나 초딩발상인지 아십니까? 그따구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사회생활 좀 하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사회성 길러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 진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2012년 13년에 남자가 오히려 차별받는 거다. 여성인권이라던가 페미니즘 운동이 문제가 많다. 이런 게 성재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 13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좀 터져요. 근데 그래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2013년에 돌아가시죠? 2014, 15년도에 기억나세요? 페미랑 싸워야 된다. 아니면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서 서로 죽고 못 살고 아주 죽일라 그러고 그러는 거 느끼신 분 저 때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다고. 성재기라는 분께서 아무리 그런 목소리를 냈어도 별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서 포텐이 터지는 거야. 여기서 포텐이 터지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자꾸 뭐 순서 누가 먼저 했느니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 2013년을 지나면서는요 여성인권 운동에 대해서 아예 평가절하하고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그런 사회 분위기도 있었어요.
다양한 이슈도 같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2016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2010년 초중반에 들어가니까요. 남녀 갈등, 여혐, 남혐 조용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 멀쩡히 다니고 사회생활 멀쩡히 하고 연애 멀쩡히 하고 결혼 멀쩡히 하고 친구들 여사친이고 남사친이고 멀쩡히 만나고 그런 분들 중에 2010, 2011, 12, 13, 14, 15 요 한 5, 6년 동안 남혐, 여혐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없었지만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는 드글드글했어요. 요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요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이제 개미가 아니면 바퀴벌레들이 굴을 파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죠? 우리는 하수구라던가 아니면은 싱크대 아래에 그 습기 졸라게 피고 곰팡이 많은 곳에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여혐과 남혐을 가지고 개지랄병 나가지고 서로 연병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 토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커뮤니티에 거의 다 처박혀 있던 거예요. 여혐이든 남혐이든. 그리고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80, 90년대생들이 한창 커뮤니티를 많이 했던 시기가 20대 초중반이었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저 시기야. 80, 90이 20대였던 시기가 2010년 초반에서 중반이에요. 그 시기에 한창 커뮤니티 제일 많이 했던 세대가 80, 90인데 이 세대들은요. 저도 포함인데요. 90년생, 91년생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 통틀어 가장 학력이라던가 그런 걸 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세대입니다. 부모들이 대학 못 갔다고 피눈물 흘리면서 네가 자식 새끼냐 씨발로 사람 새끼냐 이러던 세대고요. 수능 못 봐서 자살도 진짜 많이 했던 세대예요. 요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땐 진짜 흔했습니다. 아주 뭔가 기업 취업을 못하거나 뭐 하나 못하면 꼬라지면 큰일 나는 세대였어요. 진짜로 엄청 큰일 나는 세대 진짜. 그런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그 어떠한 세대들보다도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세대예요. 열등감과 사회적 박탈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회성 형성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어요. 사회생활을 당연히 하기도 힘들겠죠? 직장을 갖기도 힘듭니다. 적응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등신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등신이니까 너네도 다 등신이 돼야 된다라는 심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등감 드글드글한 꼬인 심리죠. 그런 애들이 이제 2010년 초중반에 여혐남혐이 이제 오프라인의 정상범주 안에서 별로 없을 때 드글드글하게 커뮤 안에서 연병 난리를 치면서 억제기 체력을 올리고 있었다. 포탑 체력을 씹어줬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조현병 환자였던 한 남성이 묻지마 살인을 한 거예요. 조현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공교롭게 정말 안타깝게도 무고한 여성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여혐 남혐으로 갈 그런 이슈가 아니었죠.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조현병 환자도 관리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왜 근데 여혐 남혐으로 간 겁니까 도대체?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2010년 초중반에 80, 90년생들 중에서 열등감 덩어리인 커뮤에 처박혀 있었다. 얘네가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은 이제 여성들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70년대생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있는데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똑같이 받아들이지만 돈도 니네가 더 내. 우리가 100%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 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별로였던 여성들이 80, 90에 많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인 거야 그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처럼 탈코르세, 지금처럼 페미니즘 운동이 무조건적으로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늪으로 가자, 다 같이 결혼하지 말자, 사비운동 같은 거. 사비운동 뭐였어? 비연애, 비성관계, 비출산, 비결혼 이런 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시즌이 아니야. 저 때는 그냥 한국 남자들이 문제고 남자들이 문제고 남자들이 문제다. 남자들이 변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던 시기야. 2016년은 잘 생각해봐야 돼.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뭐 페미니즘이 뭐고 뭐 레디컬이 뭐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야. 2016년은. 자, 잠재적 가해자란 얘기가 나오죠. 저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아주 주옥같은 어록인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왔어요. 살인 미수를 포함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에 520명이 남성이었어요. 2017년 479명이 남성이었습니다. 전부 다 남성이 더 많았어요. 여성보다. 마치 여성만 더 특히나 더 살해당한다 그런 식으로 조장하면 안 되죠. 그죠? 여성들이 애초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 남성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가짜 페미, 동시에 레디컬 페미니즘들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은 여성들도 남성이랑 똑같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걸 아니라고 해야 본인들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뭘 원합니까 도대체? 어떤 대화를 원합니까? 자, 여기서 근데 간다요가 이거 얘기할게요. 한국 여성들을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다요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10년 초반부터 기를 모아온, 체력을 보충해온, 겨울잠급으로 2010년 초부터 체력을 보충해온 수많은 가짜 페미 예정자였던 그 사람들의 국한에서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씹어졌습니다. 여혐남혐은요, 대한민국 사회에 진작부터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 이것 때문에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진작부터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도서관을 갔고요,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고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동호회도 갔죠, 동아리도 갔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런 애들이 안 보였어요. 왜? 얘네들은 방구석에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몰랐을 뿐입니다. 정말 많은 애들이 얘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진작부터. 근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서 포텐이 터져가지고 드글드글하게 이제 그 바퀴벌레 굴 터진 거 마냥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나왔더니 얘네가 이런 게 있는 거지. 얘네는요, 방구석에서 남혐 여혐 있는 애들만 국한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사회성 떨어지고 방구석에서 하루 왼종일 커뮤만 하는 애들이 특히나 팸이든 아니든 간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얘네는 여혐남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세상 만사가 불만이고 다 짜증나고 다 조지고 싶고 다 나보다 못됐으면 좋겠고 열등감 덩어리라서 답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등신인 거야. 자기가 제일 등신 같아 보이는 거야. 나보다 조금이라도 덜 등신인 애들만 보면은 나보다 더 등신으로 조금이라도 더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유행하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유행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런 똥글들이 커뮤니에 올라가는 겁니다.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 심리에서 올리는 거야 저 글을. 괜히 올리는 게 아니야. 그냥 절대 올렸을 리가 없어. 얘네는 무조건 이 심리로 올린 거야. 난 무조건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일반화해. 나는 굉장히 편협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꽉 막히고 편협해서 저는 무조건 이 심리로 얘네가 이 글을 올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열등감을 느끼고 씨발 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존재들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평범하게 연애하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평범하게 친구 있는 사람들, 걔네들을 부러워해. 걔네들을 부러워한다고? 그럼 본인들의 인성을 갱생시키고 본인들의 사회성을 늘리고 본인들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가 생기든가 그런 거를 하지는 못할 망정 평범한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 갈가 내리려고 하고 이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그런 애들 중에는 당연히 가짜 페미도 있을 거고요. 이제 가짜 페미라는 단어도 안 쓸 겁니다. 여혐 남혐도 있겠죠.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8090년대생들 젊은 층들 연애 제대로 못하고 신뢰할 수 없고 서로 이성 간의 결혼도 제대로 지금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 8090들의 특히 많은 이 여혐과 남혐은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등신 같은 키보드 워리어들에 의해서 2010년 10년 그리고 2024년까지 약 15년 동안 만들어져온 분위기입니다. 비정상성을 띠고 밖에 나가서 나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개소리들이에요. 그거로 지금 전 8090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방구석 나가지도 않는 것들 때문에 지금 8090 세대가 얼마나 불쌍해졌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뭐 해화역 시위도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 해화역 시위든 강남역 살인사건이든 이수역에서 어떤 특정 일이 있었든 간에 여혐 남혐과 관련해서 그거는 5분 대기조로 여혐과 남혐을 하고 싶어가지고 개 연병 5분 대기조인 애들에게 먹잇감이었을 뿐이지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먹잇감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먹잇감을 잘 물었고 대한민국 8090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나 잘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선동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8090이. 이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제가 00년대 초반까진 그래도 조금 있는데요, 03, 04, 05, 06년생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최근에 최대한 많이 물어봤어. 얘네들 친구들까지도 물어보고 별로 여자 남자 간의 갈등이라든가 서로를 신뢰를 못한다거나 서로 통수 칠까봐 겁이 난다거나 뭐 그런 거가 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느꼈죠. 8090들이 정말 불쌍한 세대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게다가 결혼이나 연애도 쉽게 못하는 세대가 됐구나. 정말 불쌍하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00년대생 분인데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얘네도 커뮤니티에서는 다 돌변할 것이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커뮤니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8090들은 만나면은 나 사실은 걔 그런 거 같아서 별로야. 나 사실은 이런 거 봤는데 저 남자애 이런 거 같아서 별로야.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와요. 입 밖으로. 나온다고. 입 밖으로 나온다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너는 안 나오잖아. 안 나오면 다행인 거야 정말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돌변하는 인간들은 어느 세대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우려하는 거는 커뮤에서 지랄병 난 거는 둘째치고 이 커뮤에서 지랄병 난 애들 때문에 현실 오프라인에서도 나한테 와가지고 형 사실은 걔 좀 의심가요. 그럼 뭐가? 그랬더니 걔 좀 페미인 것 같아. 여사친 중에서도 오빠 오랜만이네. 나 사실은 요새 남자 만나는데 좀 걱정되고. 왜? 그랬더니 이 남자의 졸라 좀 이상한 생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지금. 야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니?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여러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거면 나도 안타깝다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커뮤충들이 그냥 만들었다는 거야 이거를. 커뮤충들이 여자든 남자든을 떠나서 참 이게 뭐 하는지. 이제 대혐오의 시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이 커뮤충들은. 대혐오의 시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진짜로 똥글 쓰면서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행동해요 얘네. 지금 얘네들 때문에 이꼬라지 난 건데 오늘의 결론. 한국에 여염 나면 이 지랄병 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간피셔를 섞어서 알게 됐어요. 그죠? 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끝났습니다. 사실 페미니즘이 끝났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가짜 페미 말고 진짜 페미니스트들 이분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것도 끝났다 이제. 왜? 가짜 페미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미 끝났다. 더 이상 동조도 안 하고 이상한 짓 거리고 저기에 섞여 들어가는 순간 인생 거덜나고 게다가 지금 뭐가 있어? 내가 왜 연애를 안 해야 되고 왜 젊은 나이에 성관계를 안 해야 되고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출산을 안 해야 돼? 출산이야 그렇다죠. 요새 애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도 그렇다죠. 개인의 자유지. 연애랑 왜 성관계를 못하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들 하는 건데요. 이거 흔하게? 이건 왜 막는 건데요? 니네가 이거 나가가지고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삶은 소대가리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본인들이 못한다고 남들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자, 오늘의 교훈이야. 제발 커뮤하지 마라. 그리고 커뮤충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있었어도 강남역 살인사건, 이수역 사건, 해화역 시위가 있었든 말든 간에 별로 크게 이렇게 남현 여현까지 번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지 마세요. 제발. 달려가는 여성시대. 제발 정신 차려. DC, 펜코, MLB파크 등등등등 다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커뮤를 왜 해 도대체?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도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베브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혜, 시프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